그다음에 2년생 작물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볼 때. 2년생 작물. 2년생 작물은 뭐가 있어요? 당근, 마늘, 사탕, 무, 양파, 배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무가 오래 심어갖고 오래 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뭐예요? 양파,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가만 놔둬도 2년간 자란다는 거예요. 생존 연한이 2년 동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생 작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무, 배추가 오래 심어서 오래 캐니까 1년생 작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생존 기간이 2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2년생 작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이 생존 연한에 따라 분류해서 서로 같지 않은 것.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 당근, 2. 마늘, 3. 무, 4. 뭐 상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2년생 작물을 구분하고 있느냐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딸기,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따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다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도 반응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야 잘 자라는 작물, 그리고 온도가 낮아야 잘 자라는 작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잘 자라는 작물을 저온성 작물이라고 하고, 온도가 높아야 잘 자라는 작물을 고온성 작물이라고 해요. 저온성 작물은 보리, 상추, 시금치, 배추 이런 것들은 이제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 콩, 토마토 이런 것들은 이게 주로 한여름에 자라는 그런 작물들은 고온성 작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온도가 막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날이 더운데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높아야 벼가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벼가 잘 자라는 조건이다 이 말을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죠. 이걸 고온성 작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하나 나올 만한 문제가 생육형에 따른 분류예요. 생육형에 따른 분류. 이걸 이제 주형 작물과 포복형 작물인데 이것도 한자말이에요. 한자말. 그래서 이 농업 용어가 거의 대부분 한자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해 보세요. 이 주자가 이 기둥주자예요. 기둥주자. 그래서 이 기둥처럼 생긴 작물이다 이 말이야. 주형 작물이란 말은. 그 대표적 벼는 어때요?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형태가 기둥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주형 작물이라고 한다. 기둥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보면은 주형 작물이 뭐가 있어요? 주형 작물이 벼, 보리 이렇게 구류가 기둥처럼 쭉쭉 자라는 것을 주형 작물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포복형 작물이 나왔죠. 포복형 남자 선생님들은 아시죠? 군대 가면 뭐예요? 포복이라는 걸 배웁니다. 포복. 남자들은 군대 가면 포복을 하는데 포복이 뭔 말이에요? 이 복자가 뭐라 그러죠? 복자가 이 초복, 중복 할 때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 그러면은 초복날은 뭐예요? 초복날은 보시당 먹는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너무 더워서 엎드리게 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중복은 또 두 번째 너무너무 더워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 날. 근데 우리는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개를 잡아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보양식으로, 보신탕으로. 이게 포복형 작물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 작물이 있는 반면에 이 땅 위를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자라는 작물들이 있어요. 이런 작물 대표적인 뭐 있어요? 고구마 같은 거 그러잖아요. 이 고구마 같은 것은 이걸 포복형 작물의 대표적인 그런 작물이라고 해요. 고구마는 이렇게 땅 위를 이렇게 기어가듯이 자라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느 지역에도 재배하기 좋냐면 해안가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이렇게 주형 작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람 피해를 많이 보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이 일반적으로 포복형 작물이다. 또 서 있는 작물을 주형 작물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형 작물과 포복형 작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항성이 나와 있는데 저항성 앞에 내산성, 내염성이 나왔는데 이 내자 한자로 읽겠습니다. 내자를 이 내자를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산성이 나오죠. 내산성. 산성 토양의 저항성이 큰가, 잘 견디는가, 이거를 내산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내자는 잘 저항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것을 자 산성이란 말 혹시 이게 산성이란 말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도? 자, 산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pH는 들어보셨죠? pH? 자, pH. pH가 산도를 나타내는 거죠. 산도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pH가 중성의 경우를 얼마로 봅니까? pH 중성은 얼마를 말해요? pH 7을 중성이라고 해요. pH 7. 1부터 14까지 보통 산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1에서 7 사이 여기를 뭐라고 한다? 산성이라고 해요. 산성. 그리고 7에서 14까지를 알칼리성 이렇게 나눠요. 이걸 또 다시 나누죠. 이 산성을 앞쪽에 1부터 한 3, 4까지 여기까지를 강산성 아주 강한 산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 6, 7 이 정도를 약산성 이렇게 말해요. 산성도 이제 강한 산성이 있고 약한 산성이 있고 있잖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알칼리 여기도 뒤쪽으로 가면은 강알칼리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어쨌든 이 pH 이렇게 나눠요. 7을 중간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는 글자 그대로 중성이라고 하는 중성. 그죠? 여기가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작물들은 산성 토양에 잘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데 이렇게 산성 토양에다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을 뭐라고 하자? 잘 자라는 작물을 내산성 작물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산성 작물이 감자, 귀리, 호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내산성 작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벼도 비교적 산성이 잘 자라요. 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염성이 나왔는데 내염성에서 이 염은 염도를 말합니다. 염도, 염기, 소금기 이런 소금기. 예, 소금기가 있는 땅에 잘 자라는 작물을 내염성 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탕무나 옥수수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손해평가를 어디로 나갔냐면 무안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안에 갔는데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고 여기가 간척지 두 개예요. 간척지. 여기가 이제 간척지 논인데 이 간척지에 벼를 심었는데 뭐를 심으면 뭐가 싹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 해가지고 보상해달라. 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앞에가 바다인데 이 바다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낮아. 땅이 간척해 놓은 데가. 그러니까 현재는 바다가 아닌데도 어때요? 그가 소금기가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벼는 소금기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를 언제 심었어? 그랬더니 일주일 됐다는 거예요. 뭐를 심어놓은 지가. 근데 벼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심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무슨 잡초만 막 엄청 나 있어. 잡초. 그래서 나는 처음에 멀리서 뚝에서 딱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나 있길래 나는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적은.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벼는 없고 잡초만 자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를 심었는데 여기가 이 바다보다도 지대가 더 낮으니까 염기가 어때요? 그대로 올라와 본 거예요. 땅에.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모를 심어놨는데 싹 죽어본 거죠. 이 사람은 약간 의도적일 수도 있죠. 이제 보험 평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보험 사고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심어놓고 일단 싹 죽어버리면 바로 어때요?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그걸 알고 하니까 그거 보험 처리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험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작물을 심으세요. 여기다가 이 염기에 강한 여기 뭐가 있어요? 염기에 강한 옥수수라든가 이런 걸 심으세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아니 보험 넣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이 땅 자체가 벼가 자랄 수 없는 곳에다가 벼를 재배해가지고 보험 사고를 내고 그걸 처리해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복이냐 못한다 하고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엄청 컴플레인 한 사람도 있어요. 보험료 냈다 이거예요.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손해평가사가 가서 딱 보고 다 죽었네요. 100% 피해 해가고 딱 사고 처리하면은 그 농가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거 손해평가사 이거 첫자인데 완전 첫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에 나가시면서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그 보험 사기를 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가축 평가를 많이 또 나갔는데 이제 소 키우다가 소가 죽어보면 보험 사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사고 처리해야 되는데 딱 가서 봤더니 소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죽었다는데. 그래서 이거 언제 죽었어?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소 밥 주려고 나왔는데 소가 죽었습니다. 이래요. 이거 몇 개월짜리죠 소? 그래서 딱 조회를 해보니까 5개월령인데 소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소가 태어나가지고 일단 태어나면 보험을 넣겠잖아요. 넣어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소가 죽었어. 그거를 그대로 어디다 넣어본다? 냉장고에다 지금 외운 거예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몇 달 지나고 내놓고 이거 어쩌게 아무 일 없었는데 아침에 사료 주려고 나왔더니 소가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이제 물론 현장에는 수의사가 와요. 수의사가 와서 검안을 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근데 수의사는 누구 편이에요? 손해평가사 편일까요? 축산농가 편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축산농가가 자기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장에 자주 나가본 평가사들은 알죠. 이게 막 만져보기도 해요. 저도 만져보고 금방 죽은 소는 이렇게 그래도 체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얼음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털빛이 아주 그 오래되고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적발하기도 하고 지난 가을에는 소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 농가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다 소가 죽었대요. 그랬더니 이 소가 먹이를 먹으려고 고개를 내밀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걸치게 되는 게 있어요. 스타치온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넣었는데 못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놔두십시오.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놔두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 다른 옆에 소가 또 밟을 수가 있으니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정확히 좀 찍어서 내가 하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가는데 사진이 왔어요 나한테. 아무리 봐도 소가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소가 진즉 죽은 놈을 갖다가 거기다 걸쳐놓고 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 소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이걸 무슨 소리냐 막 억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의사가 오셨으니까 목 부분을 부검을 좀 해보자. 정말로 이 걸렸으면은 그걸 나오려고 엄청나게 몸을 흔들고 아마 그쪽에 혈흔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을 이제 쭉 절개를 해봤겠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축주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 모르겠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것.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보험 사고 처리 안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이상하게 내염성 이야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냥 가서 눈으로 가서 보고 평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내건성이라면 건자는 마를 건자입니다. 마를 건자. 아까 건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 이런 뜻이에요. 소나 수소, 기장, 호밀 등이 나왔는데 이 내건성 작물은 아까 대파 작물이나 구황 작물로도 해당되겠죠. 대파 작물로 이제 이
메마른 토지에도 잘 자라니까. 그다음에 내습성이란 말은 습자가 습지 이런 뜻이에요. 습지, 물기가 많은 곳. 그래서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내습성이라고 하는데 벼, 연, 미나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다 물에 자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내풍성.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이 고구마. 고구마는 바람에 잘 견디는 작물이란 이야기죠. 풍자가 바람 풍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구마 같은 것은 바람에 잘 적응하는 작물이다 이런 이야기고. 자, 문제의 내한성이 나왔습니다. 내한성. 여기서 내한성은 한자가 자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여기다 쓸까요? 잘 보이게. 너무 글씨가 날라간가요? 자, 일단 이해만 하세요. 이거는 무슨 한자다? 가물 한자라고 하죠. 가물 한자, 가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차다. 이 차가움, 찰 한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한성 작물과 관계가 깊은 것은 여러분이 봤던 내근성 작물과 관련이 있겠죠. 내근성 작물과 같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가뭄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진 작물은 이 건조에 잘 견디는 작물하고 같은 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내동성. 여기서 동자는 이렇게 써요. 내동성. 이 동자는 동자에 동해를 입다. 동상 할 때 이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위에 잘 견디는 성질은 이 동해에도 잘 견디는 성질.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자 말인데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너무 헷갈린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내한성 작물이 내근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책에 보면 내한성 작물이 내동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이 가뭄을 뜻한 것이냐 아니면 추위를 뜻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내한성 작물이라고 해서 추위에 잘 견디는 작물이 호밀이나 밀, 보리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여기서 말한 내한성 작물은 그냥 밀이나 그냥 보리가 아니라 어떤 밀, 보리다?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를 말한 것이겠죠. 그렇죠? 봄 보리를 겨울에 심어보면 잘 자라고서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생태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분류에서는 여러분 좀 알아줘야 할 것이 2년생 작물이 어떤 것인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형 작물과 포복형 작물의 뜻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것.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 잘 가죠?